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 이상 급등했는데요. IT 업종들은 랠리를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기업들,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수 있고요.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실시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매일 같이 이렇게 아침을 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이 좀 불안한 건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이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시즌이 좀 들어갔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그러다가 모더나 쪽에서 재료가 좀 나왔었죠. 27일부터 임상 3상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임상을 했던 이 환자들에 있어서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지금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도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관련주들은 오늘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1%대의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변동성, 조정을 좀 기록을 하고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2%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업재 쪽 섹터들, 불특주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한번 변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떨어졌었어요.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의 1% 가깝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웰스파고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제 거의 낙폭을 다 축소를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90포인트 자리대입니다. 29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290포인트가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294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일단 상승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4포인트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까지도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수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다우지수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쪽에 있어서의 수단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모든 종목군들 모든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정부 정책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맞물리면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다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아마 여기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이번 달 말경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220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자리대가 아니라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차익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25년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수소 에너지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 뭐 많이 올랐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방향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겸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흐름들이 좀 짧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쪽에 일단 포지션을 좀 많이 취해놨습니다. 온실가스라든가 미세먼지 감축 등 뭐 이런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수소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20조대의 투자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OC 사업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 한 15조 정도 투자가 되고요. 데이터댐에 대한 부분들도 18조 원대, 5G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클라우딩 뭐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불특주들, 즉 산업재 쪽 섹터들보다는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을 한 번쯤은 모아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관련주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 산업재 쪽 섹터라든가 IT 쪽 섹터들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키포인트는 친환경이에요. 수소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군들은 좀 이렇게 출연해야 된다라는 거. 추후에 좀 기회가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모더나가 시간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진단 키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주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돼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5G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쉬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면 쉬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들 섹터들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러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주도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좀 대비하는 데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바이넥스가 장중한 때는 10%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픈맨의 말씀을 듣고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전략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전날 18%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평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가 사실 이 상장돼 있는 제약사의 대부분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규모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런 부분들이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2분기 작년 실적이 최고치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도 아마 이 최고치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제넥신하고 바이넥스 그다음에 제넨바이오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일단 치료제들이나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재료도 부각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격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장 상황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좀 볼만한 섹터와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IT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거의 매일 한 종목씩은 IT 쪽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은 테크윙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강자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 들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최근 들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이제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날 돌파가 좀 나왔었어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2분기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 쪽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21,000원 이하권역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쉬어가는 흐름들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BH예요. 이 BH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호가를 보니까 너무 크게 갭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24,000원대 동시호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정고점 자리대에서 이 자리대 매물 소화를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혹시나 장중에 23,000원 정도 때까지 눌림이 준다라면 그때부터는 그날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조정 시대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약보합권에서 양시장이 거래를 마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현재 IT 종목들의 랠리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의 경우에는 현재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업종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4,500원대.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어제 1%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사들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SK 하이닉스 0.8% 상승 출발합니다. 83,6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4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85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왔고 어제 시장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이고요. 1.7% 이상 상승은 나오네요. 74만 8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어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들이 좀 사기 실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급락했고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네이버 오늘 1% 반등합니다. 다시 29만 원대로 회복했네요. 29만 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여전히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32만 5,500원대에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3% 가깝게 급등합니다. 10만 4,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그대로 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현재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오늘 0.58%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어제 이 전날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급락했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LG화학도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5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역시나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 0.5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하네요. 다시 한번 2,200선을 회복합니다. 오늘 1% 이상 급등 나오면서 2,210선까지 올라가면서 2,20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 나옵니다. 780선까지 올라가고 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정보 트렌드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이 좀 밀리네요. 3% 넘게 빠지면서 17만 7,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시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1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모더나가 임상 3상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코로나19 수혜 업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와 제약은 강보합권, HLB와 알테오젠도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더나 이슈를 좀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수혜 종목 파미셀이 17% 이상 급등하고 있고 오늘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수혜주로 코로나19 모더나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외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역시나 좀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CJ E&M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7,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6만 4천원대에서 6만 5천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 좀 강하게 1% 이상 갭 상승 출발하면서 2,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약한 상황인데 특히나 오늘 모더나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파미셀이 17%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미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좀 도달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부터 이 종목들까지 함께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이제 한국파 뉴딜 얘기가 이제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바람에 원래 종목이라는 게 사람들이 쳐다보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약간 쑥스러움을 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이 좋다라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어제는 빠졌던 흐름이었다면 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이제 반등세가 나왔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박스권으로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 빠져줘도 크게 폭락하지 않고 빠지면 또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그러니까 급등세 내지는 갭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사시면 됩니다. 뭐 IT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뭐 IT, 뭐 인공지능, 뭐 2차 전지, 혹은 뭐 엔터주 모든 종목들 흐름들 속에서 이슈가 있다면 조정시 여러분들이 잘 저점 매수하면 지금 장은 박스권 매매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2210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2300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영역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아직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시마다 잘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NH한국 사이버 결제를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 한 58,000원을 좀 사신 것 같아요. 먼저 차트를 보면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를 58,000원대 공략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보면요. 차트가 바닥에 있는지 그다음에 고점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림만 보더라도 NH한국 사이버 결제는 2010년도에 1,100원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62,000원 갔으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 차트의 힘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강세의 흐름에 있고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수혜감에 따른 뭐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가져감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은 여기 3만원, 25,000원, 2만원 이렇게 싸게 샀던 사람들이 5만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고 안 깨지면 끝까지 가져가는 부분에서 좋은 거지 58,000원에 샀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58,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냥 지금 정도에서 그냥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전에서 만약에 3만 원 내지는 2만 원 혹은 15,000원에 싸게 사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5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난 거니까 뭐 2만 원대 산 사람들도 5만 원에서 팔아도 뭐 100%가 훨씬 넘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니까 5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비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정도에서 팔았다가 다시 싸게 내려올 때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뭐 관련된 이제 사업으로는 뭐 전자 결제 사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슈들은 좋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강세 그래서 뭐 한 번 더 움직이면은 63,000원, 64,000원 계속 고점 돌파가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매수 단가가 높아서 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BDI입니다. 자, BDI인데, 자,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미국의 이제 앨리슨 인수 본격 돌입 소식의 상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 원래 BDI라는 이 회사가 이제 화력발전소 회사예요. 그래서 친환경 설비라든지 보조기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사업을 했었었는데, 미국의 신약 개발업체인 앨리슨 파마슈틸커스의 지분 50.98%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이슈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매수 공략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정도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8,37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를 봤던 건데 거의 다 달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접근으로 하려는 사람들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화장품입니다. 자, 한국화장품을 있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만약에 매매한다 그러면 뭐 이슈는 그거 하나 있죠. 한학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 여전히 한학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은 잔존해 있는 겁니다. 뭐 계속 기대감을 줬다가 또 실망으로 돌았다가 또 기대감을 줬다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종목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두고 박스권 정도를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횡보 박스권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N자형 상승에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위쪽 한번 틀겠죠.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저점 라인을 13,500원에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13,500원이 깨지면 그때는 12,000원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안 깨진 선에서 지금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올라오면 일단 박스 고점이 15,500원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매매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장은 그런 식의 이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싸게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너무 올라가 버려서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지 말고 냅두면은 또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 안 내려오면 또 다른 거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가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서 수익률에 도전을 하는 날인데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LNF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네, CTC 바이오는 마이너스 7%의 수익률, 컴투스는 1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5% 이상 급등 흐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외의 종목들 만나보시면 NHN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썬데이토즈 마이너스 2%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5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정수 위원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엔터주 쪽에서의 이제 초록뱀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씩 한 번씩 언급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트는 그렇게 지금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높이 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닥 쪽에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거래를 쉬리고 움직이고 있고 뭐 여전히 BTS라든지 엔터주의 흐름들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한 번은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그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 관련주들이 한 번씩은 폭등을 할 텐데 그 시점이 이제 올 연말이 될 것이냐, 이제 내년이 될 것이냐. 근데 그 앞서서 먼저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싸게만 저점 매수하면 그렇게 크게 물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에서 1,650원까지 싸게만 매수하면 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1,650원까지 싸게만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거는 완전 바닥주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000원 말씀드리지만 이제 크게 보면 전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봤을 때에서 3,000원 어마어마한 목표치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길게 보면 뭐 3,000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5,000원, 만원도 보이는데 그냥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3,0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좀 크게 보고 싸게만 저점 매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손절 가격도 마찬가지 러프하게 좀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 가격도 1,200원으로 깊게 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한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초록뱀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현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주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이 종목들까지 함께 시간을 좀 전해주시죠. 네, 금일 시장 미증시 반등과 함께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확산되는 상황인데 그 어느 때보다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시 상승은 이런 이제 악재들이 지속적인 그 정부의 부양책과 그 페드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감염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치료제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서 곧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든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 악재가 사라진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연준의 그리고 정부의 그 부양책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아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동안에는 아이러니하겠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국내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 그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8,100원에 30% 보유 중인데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후성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회사 굉장히 튼실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가 8,1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저는 일단 이 종목 손절가 한 7,850원 여기 이제 그 전 저점 부근이죠. 전 저점 부근인 어저께 저점 부근인데요. 7,8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이 가격대 이탈한다면 그냥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반도체 섹터들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종목들과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로 나뉘어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후성은 아쉽게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후성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850원 잡으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8,4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문의해 주신 유비케어
문의 주셨는데 유비케어 5% 수입 중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유비케어를 이 문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약간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제 종가에 5% 수익 중이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5.8% 정도 빠지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손절가 매수가 부분을 살짝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그 뉴딜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되면서 재료가 소멸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12,00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고요. 이 가격 이탈한다 하면 일단 짧게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이 종목 다시 노려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비케어나 지금 이 종목이 뭐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오늘 거래량 굉장히 적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재료 소멸로 빠지는데 오늘 그 뭐 풍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그냥 이쪽 테마 이슈가 전체적으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브리핑을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슈몰이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좀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종목 위더스 제약 매수하고 싶은데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위더스 제약이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급등 이후에 급락이 쭉 나왔는데 현재 이 종목이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회사예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20-30%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 종목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 이제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침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28,500원 저항 자리에서 지금 눌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로 돌리기 시작한 자리에서의 눌림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저점 분할 매수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로 저점에서 계속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 아래로는 아마 좋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26,000원까지 시장이 빠져주면서 밀린다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 같이 트레이딩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이에요. 일단 이제 6,700원에 10%를 보유 중이세요. 일단 이제 오늘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차트부터 빨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어제, 윗꼬리가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음봉 부분을 거의 커버를 했어요. 윗꼬리 부분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300원을 안 깨면 일단 들고 가세요. 그리고 8,300원을 일단 깬다 하면 한번,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8,300원을 안 깬다. 그럼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그 수소차 핵심 부품 업체예요. 특히 이 종목은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탄소 저감 관련해서요. 이 종목이
그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생산을 해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고 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2021년부터 현대차 넥소에 금속 분리판을 납품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300원 정도를 지지하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자리인 것 같은데 사람이랑 좀 모르잖아요. 주가라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8,300원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8,3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빨리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필로시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 어제 좀 뉴스가 나왔죠. 그 BBB와 그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요. 시간외로도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어제 시간외도 상한가였거든요. 그 오늘도 보면 뭐 아침부터 한 11% 정도 급등을 했다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한 8% 정도인데요. 되게 상당히 이런 종목은 그 급등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아직 검체 키트 미국 공급 계약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그 병원에서도 공급을 좀 시작할 계획이다. 좀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은 현재 입장에서는 다만 어제하고 그제 급등세로 인해서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관망 좀 의견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쭤보신 게 저한테 단기 이제 매수 관점은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관망을 하고요. 또 내일이나 좀 모레 흐름을 좀 봐서 그때 뭐 이제 새롭게 접근해도 나쁠 건 없다. 다만 지금은 매수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의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좀 크고요. 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절대 이거 하지 마시고 며칠 정도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예요. 일단 인프라웨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정부 뉴딜 수혜주인데 이 종목을 오늘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인프라웨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주예요. 특히나 정부에서 비대면 산업을 많이 좀 육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웨어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회사는 비대면 협업 가능한 소프트웨어 있어요. 이게 제 컴퓨터에도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 급등으로 인한 삼각수렴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은 한 1,6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요. 지금 뭐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어느 순간에 이 종목이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1,600원 정도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 전고점 구간인 1,9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건산업 매수가가 8,630원이세요. 뭐 매도해야 될까? 이런 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흐름 굉장히 또 좋기도 했었고, 그냥 꾸준하게 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긴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사실 참 잡기 어려운 가격이기도 해요. 요 라인인데 어떻게 요 라인에 지금 따라 들어가셨는지도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합니다. 너무 이제 급등주에 따라가신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종목 자체가 뭐 나쁜 종목도 아니고 꾸준하게 실적 잘 나와주면서 주가 좀 상승 흐름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조금 기다리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날 보시면 언젠가요? 7월 9일 날 거래량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 좀 많이 올렸는데 다음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좀 약간 좀 재미없는 모습이었지만은 뭐 털고 나갔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현 구간대에서 보자면은 이 박스권 돌파 나와주면서 충분하게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아요. 원체적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실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실적은 보시면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1분기 실적 자체가. 근데 이제 영업이익 포인트에서는 작년 96억이고 1분기 때 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또 정부 정책 맞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를 좀 크게 보자면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가격 아직 고점 도달하지 못했고 다만 현재 구간대 자체는 2019년도 중반부터 보였던 이런 큰 이 박스권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요 구간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한 9,000원대 정도 넘어가는 게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조만간이 아닌가 싶긴 해요. 다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 조정폭은 현재 보이는 구간 한 7,5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좀 더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홀딩하실 전략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입니다. 7% 수익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익이 더 나오고 계신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5월이나 6월쯤에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모더나 관련주 해서 좀 그 미국에서 의미 있는 임상실험 결과가 좀 나와주면서 코로나 이제 완치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정도 거래량 많이 터질 때는 뭐 5월 29일 날 뭐 4천만 주 이상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아직은 좀 상당히 조금 많이 부족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1,000만 주가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그림들. 이런 그림들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위로 붐업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걱정인 점은 시작부터 해서 이슈거리가 좀 올라와줬고 장 초반부터 해서 관련주 다 올라가면서 윗골이 좀 달리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서 다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이슈 딱 터지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게 또 횡보하거나 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단계적으로 나눠 가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상이 오늘 이제 5분봉인데 1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바꿔봐도요. 단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또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없이 좀 밑으로 좀 흐르는 내용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올라가려면 장 초반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좀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거래량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밀릴 수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윌비스. 자, 어제 이제 여러 정책 관련 이슈들 나와주면서 일자리 관련주들도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또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일자리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죠. 뭐 2025년까지 해서 100만 개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관련주들의 좀 이슈거리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치고 있는데
윌비스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이건 뭐 윗골이 달면은 항상 그 다음날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아요. 근데 장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8% 손실 중이시라면 조금 약간 윗고 한 1,500원대이시긴 한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매출학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00원대 라인까지는 조금 다시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간 수급 자체가 완전 텅 비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투신펀들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이라 아직 여기서 물량을 털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번 주나 빠르게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거래량 터진 이후에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이 거래량 가지고는 뭐 털고 나갔다 볼 수는 없어요. 며칠을 더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가 첫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기대감이 더 필요한 시점. 이번 주는 기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한 번은 더 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리하시고 나오시거나 수익 실현 일부라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연 올라와 있는데요. 1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5%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 4,500원대 지정을 해주셨는데 어제 거의 근접을 하면서 4,320원대까지 고가를 높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YBM넷의 경우에는 3%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현재 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근당 바이오는 현재 3%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6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은 좀 시장 장세에 잘 맞는, 그리고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동사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관련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전장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페라이트라는 어떤 그 자성을 띈 그런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히토류라는 그 희소 광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미중 무역 갈등에 그 반사이익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 최근에 미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의 1차 협의에서 이행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전체 이행률의 뭐 한 절반 조금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거를 달성을 하기는,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현재 그 경쟁자에 비해서 현재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백인들의 지지율, 그리고 미국에서 그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라는 카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중국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괜찮은 공략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섹터에서의 대장주고요. 매수가는 4,05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충분히 할 것 같고 한 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4,800원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3,78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유하는 관점, 매수하셔가지고 이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넷마블부터 함께 보시면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3%인데요. 이 손저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현재는 좀 표기가 되어 있지만 넷마블의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훌쩍 넘어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부터 MC넥스까지 모두 현재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광만 전문위원님 바로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공략할 거는 Y솔이고요. 이제 5G 폰 관련주예요. 특히 이제 또 필터 모듈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은 바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 밑에 보면은 기관 수급을 보셔야 돼요.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이 검정선 보이시죠? 이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16,000원 이하에서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정도로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